합격의 기준을 알 수 없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미승인을 받아도 처음에는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아쉬움을 참으면서 재도전합니다. 하지만 미승인이 20개, 50개가 넘어가면 속에서 답답함은 커져가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열심히 그려도 예쁘게 그려도 안 되는데 출시한 이모티콘 중에 대충 그린 낙서 같은 이모티콘이 나오면 왜 이런 이모티콘은 되는데 난 안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이모티콘은 뭐가 달라서 승인이 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모티콘 승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뇌피셜이 아닌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 나온 오피셜 공지예요. 이모티콘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미승인을 받아서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우리의 모습 같은 공감대를 형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모티콘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는 방법들도 유튜브에서 다 보고 배워서 빨리 그리고 싶은데 24개 또는 32개의 세트를 구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방법이에요. 학생, 직장인, 부모 등등 우리에겐 각자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할과 관계를 잡아보세요. 자기가 잘 사용하는 말투나 자기 자신인데도 대화방마다 쓰는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하나씩 표현을 캐치해가는 겁니다. 같은 취향 타겟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사용한 메시지를 취합하시다 보면 이모티콘 세트를 빠르게 아이디어로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매일 쓸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모티콘도 이제는 생각 없이 보낼 정도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굿모닝 같은 가벼운 인사는 거의 매일 사용하는데요. 이런 일상에서 사용한 이모티콘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기 좋은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세요. 카카오에서는 이모티콘 플러스를 활용해 보라고 알려줍니다. 이모티콘 플러스가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키워드별 다양한 이모티콘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모티콘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키워드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방법이라 합니다. 최근 들어 이모티콘 수익은 이모티콘 플러스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밌고 존재감이 확실한 스타일로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이모티콘을 쓰다 보면 일반적인 대화보다 더 재밌어질 때가 있죠. 대체적으로 나를 웃기게 만들었던 그런 포인트가 있는 이모티콘을 만나게 되면 그 대화 자체가 재밌어지게 되죠.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대화 중에 재밌는 이모티콘이 들어가면 그 대화는 더욱 기억에 남게 되고요. 다음에 또 사용하고 싶게 되죠. 나를 웃게 만들었던 또는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었던 대화나 표현을 체크해뒀다가 제작해보세요. 배경이나 효과를 넣어주면 표현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참신하고 뚜렷한 개성을 가진 스타일로 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이모티콘이 다 있어? 라고 생각되는 스타일이 바로 이 방법과 연관된 이모티콘인데요. 카톡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독특한 이모티콘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서 이런 이모티콘을 알고 사용하는지 신기할 정도로 희귀한 이모티콘들이 있는데요. 흔치 않아서 남들도 따라 쓰고 싶은 그런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스타일을 발굴해서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컨셉이나 소재, 스타일을 잘 공략하셔서 독창적인 이모티콘으로 제작해 보세요. 한번 빠져들면 팬층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성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만약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려요. 그런 특이함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한번 생각하면 이런 쪽으로 쉽게 아이디어가 퍼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승인 후 재도전 시에 2가지 유의사항도 나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승인이 난 후 동일한 시한으로 재도전하시는 경우와 동일한 시한인데 제한할 때 배치 순서만 바꿔서 재도전하는 경우, 이 2가지는 이제
승인이 어렵게 됐습니다. 아마 심사를 보는 담당자분들이 랜덤이라는 추측 때문에 복불복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이런 제도전이 많았을 텐데요. 카카오에서도 같은 시안을 여러 번 받으면서 심사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을 줄이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론 한 달에 10,000건 정도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모티콘 중복 제한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제도전 시 앞서 전달드린 정보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제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한 페이지에 있는 가이드를 꼭 읽어보시고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저번에 너무 잠이 쏟아지는 상태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잘못 만든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대로 제출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을 기다리는 2주의 시간을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저처럼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없어야겠죠? 이렇게 4가지 방법과 2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4가지 방법을 다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아이디어 좋고 위트 있고 트렌드도 잘 캐치하셔서 4가지 믹스를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앞에 나온 방법 중에 제일 자신 있거나 어울리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것을 고르고 차근차근 자기 캐릭터와 접목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고 미승인 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처법도 몰랐어요. 제대로 된 방향성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요새는 이모티콘 작가님들이 각자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콘텐츠를 올리기도 하시고 이번처럼 카카오톡 이모티콘에서도 이렇게 딱 필요한 꿀팁들을 알려주니 좋네요. 저도 카톡에서 요새 계속해서 미승인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다시 힘내서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꼭 승인의 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